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하늘입니다. 목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 그간 공부하느라고 또 시험 대비 준비하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수능에 처음 반영되는 첫 시험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심했을 것이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더욱더 이 스트레스가 더 심했을 텐데, 이걸 모두 이겨내고 또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통합사회와 한국사, 우리 목동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을 떠나서 이것을 결과로 도출을 해야 되겠지요. 기말고사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과나무학원에서 목동고등학교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목동고 통사한국사 전문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목동고 내신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한 우리 학생들도 시험 끝나고 지금 쉬고 있을 텐데, 이 영상에서 또 이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해 기말고사 100점까지 가는 그런 이 지표가 되는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통합사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 범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 구성과 배점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순차적으로 우리 목동고 시험이 출제가 되었죠.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었고요. 1단원의 통합적 관점, 그리고 2단원의 행복, 그리고 3단원의 지리 파트, 자연환경과 인간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단원으로 보면 1, 2단원의 일반 사회 파트가 많으니 시험 문제는 그래도 한 60, 70%는 1, 2단원에서 나오고 지리 파트에서 한 30%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유출을 많이들 했을 텐데 이게 처참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목동고 통사라는 문제를 이번 시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자, 문항수는 20문항입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총점은 60점이 되었는데요. 배점은 2.5점에서 3.5점 무난하게 배점이 만들어졌는데, 파트별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사회는 고작 6문항이 나왔고요. 지리 파트만 무려 14문항이 나왔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목동고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끝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계지리, 이 지리 파트 문제를 무려 14문항이나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향후 기말고사, 이 기말고사에는 3단원이 들어갈 텐데, 이 3단원은 한국지리 파트 내용이에요. 산업화와 도시화. 즉 3단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정정할게요. 4단원이 문화고 5단원이 산업화, 도시화, 이 세 개 한국지리 파트입니다. 4단원 문화 파트와 5단원 이 산업화, 도시화, 세계지리, 한국지리 파트의 유형도 분명히 어렵게 또 많이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중간고사 문항 이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문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일 먼저 지리문항입니다. 이 문제 보고 우리 학생들 충격받았을 거예요. 시중 통합사회 교재에는 일절 없는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현행 고2, 고3 세계지리, 수능 특강과 수능 유형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학교에서 예상 문제로 이런 수능 문제를 뽑아 주었다면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좀 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시중 교재로만 공부를 한 학생들은 멘붕에 빠질 법한 그런 문제들이 무려 14문항이나 쏟아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과 EBS의 그간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교과서에는 쾌펜의 기호법칙 내용만 나와서 열심히 암기를 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응용하는, 즉 이 세계지리 파트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예측을 못한 학생들은 지리 파트에서 엄청나게 틀리면서 변별력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살펴보시는 파트 이 기후 특성, 쾌펜의 기후 법칙으로 최한월 18도 이상, 열대 기후부터 시작해서 한대 기후까지 기후의 원리와 이 몇 도 이상 몇 도 미만만 암기한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고 조금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와 색칠된 진한 동그라미 모두
수능 세계지리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쫄지 않고 담담하게 이거 한번 풀어봤던 문제구나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기말고사 대비 역시 문화 파트와 한국지리 파트 수능 특강과 고2, 고3 한국지리 세계지리 문제로 대비를 해야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교과서 내용도 그대로 살렸죠. 우리는 내신 시험 아니겠습니까? 각종의 협약들을 열심히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였었는데 지금 이 17번 문제를 좀 다시 보더라도 지금 이 협약뿐 아니라 가나다라 이 보기를 봤을 때 뭐가 들어간다면 뭐가 있다. 뭐가 들어간다면 어디엔 뭐가 있다. 문제도 역시 한 번 더 꽈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틀릴 법한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종합을 해보자면 지리 파트를 대비할 때는 반드시 고2, 고3 수능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문제를 풀어봐야 이런 문제를 쫄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과나무학원 수업, 목동고 수업 역시 앞으로 수능 특강 문제를 엄청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끝없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자체 교재를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한 뒤에 학교 프린트 정리까지. 여러분, 우리 목동고 학생들 잘 알겠지만 학교 PPT 프린트는 교과서 짜집기용이죠.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EBS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 예상 문제까지 해결을 한 뒤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 준비했습니다. 개념 잡고 기본 유형 문제 푼 다음 바로 EBS 고2, 고3 이 수능 세계지리 한국지리 문제까지 잡아본 뒤 예상 문제 풀이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국구 거의 최강급의 우리 목동고 한국사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민 많이 하시면서 문제 풀이 많이 하시죠. 출제 많이 하시죠. 특히 이거는 좀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홈페이지에 없는 문제 19년도, 20년도 문제 유형과 매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목동고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고 암기할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상은 되더라도 정확하게 촘촘하게 암기를 하지 않은 학생은 기존의 19년도, 20년도, 21년도 기출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목동고가 근현대사만 전통적으로 출제하던 걸 넘어서 전근대사도 함께 한 6, 7년 만의 일인데요. 전근대사도 함께 시험 범위에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기존 일반 고등학교의 전근대사 시험 범위와 거의 비슷한 내용만큼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근현대사뿐 아니라 전근대사도 엄청 어려워서 한국사 평균을 이번에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시험 범위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근대사 이 내용에서 딱 조선시대에만 추가되는 정도의 이 중간고사 범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목동고는 전통의 강자답게 근현대사가 기본 메인이죠. 근현대사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을미개혁까지 이 내용 플러스 전근대사가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좀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전근대사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죠. 그런데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량은 다른 학교의 2배이면서 난이도도 거의 2배급으로 어렵게 나오는 게 우리 목동고 시험이라서 기말고사 대비도 조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근현대사 빠르게 훑어본 다음 전근대사 때려잡으면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 한국사의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서 많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야지만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자,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수행평가 비중이 매우 높아졌죠. 지필고사는 5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전근대사가 무려 17문제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쳐준 전근대사 어려운 문제로 17문항이 나왔고 이 근현대사 문제는 10문항으로 비교적 전근대사보다는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서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현대사는 그럼 쉽게 나왔느냐? 전혀 아니죠. 어렵습니다. 자, 개혁안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차 가부 개혁 내용이랑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 내용, 을미개혁의 내용, 홍범 14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순서대로 맞춰야 되는 문제. 이건 어떻게 출제한 걸까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도움자료에 보면은 14교조 개혁 정관과 폐정 개혁안, 을미 개혁의 내용까지 다 담아두었죠. 여기서 변별력 문항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목동고 교과서 출판사를 확인하셔서 그것만 보셔야 돼요. 한국사는 출판사마다 다루는 내용과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어도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래서 시중교재 아무거나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빠르게 버리시고 정확하게 우리 비상출판사, 목동군 항상 비상을 쓰고 있는데요. 비상출판사의 교과서를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보고 계실 텐데, 자, 이 개혁안을 시대순으로 나열했을 때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1차, 2차 홍범 14조.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개혁안 제목을 줄 텐데, 개혁 내용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핵심 포인트 단어들까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항 한번 살펴볼까요? 전근대사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면 일반적인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죠. 좀 이렇게 함정을 섞는 계단식 객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역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문항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정말 킬러 문항이죠. 전시과 제도. 전근대사가 교과서에서 비중이 작아서 아주 조그맣게 다루고 있는 전시과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에 개편된 한국사에서 다루던 문제라 아주 조그맣게 전시과를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이걸 정말 어렵게 출제했어요. 과거에 이 전근대사 비중이 좀 높았던 고등 한국사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역분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 변별력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교과서 구석탱이에 보시면 이 표에서 각각 하나하나의 이 전시과의 특징을 잡아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또 기말고사 남아있죠. 분명히 조선시대가 일부 들어갈 거고요. 근현대사 시간이 갈수록 디테일하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국사, 중간고사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됐다면 기말고사 1등급으로 만점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상이 된다면 그에 맞게 훈련하고 대비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박하늘 통합사회 한국사의 특징입니다. 자, 기말고사 대비 어렵다면 저희와 함께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기말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